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입니다. 유럽도 강하게 올랐고 미국도 강하게 올랐습니다. 미국부터 보시죠. 종가인데요. 이날 나스닥이 가장 좋았습니다. 2.4% 올라가면서 물론 12,000선까지 회복까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상승세를 띄우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주들은 이제 은행주가 흔들렸을 때 오히려 반사적으로 견고하구나 이런 내용이 좀 더 부각이 되면서 올랐었고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이번 주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우지수는 1.1 그리고 S&P 500이 1.7% 올랐는데요. 둘 다 하루 만에 반등을 준 것이고요. 다우지수는 의미 있게 31,000에서 32,000선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S&P 500은 지금 3,900선을 다시 한번 밟아내면서 예전의 4,000선을 다시 바라보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0.7% 평균 하락률을 보였는데요. 간밤에 1.7% 상승했습니다. 물론 다 올라간 건 아니었었고요. 내린 것들의 공통점을 보시면은 이제 확실히 시장에서는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 부동산 모두 다 방어주들이 모여져 있는 곳인데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위험자산 쪽으로 튀어 올라갑니다. 가장 좋았던 게 IT입니다. 2.8% 올랐는데요. 세부적으로는 이제 국내에도 긍정적일 수 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하게 되면서 반도체 중심의 강한 상승세가 나왔다는 점, 그리고 빅테크들이 전반적으로 강하게 움직였다는 점이 오늘 IT를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서비스 쪽에서는 약간 세부적으로 좀 엇갈려 있습니다. 방어주 성격을 띠게 되는 통신 관련된 업종은 약간의 하락을 보여줬고 나머지 성장주와 관련된 OTT 이런 종목들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서비스가 결론적으로는 올라갔고요. 또 금융주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번 주 참 다사다난했었습니다. 하지만 1.8% 올라가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의 분위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계속 금융주부터 먼저 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왼쪽 하단에 있는 대형 은행주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중소형 은행주 거의 다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날은 이런 악재가 많이 좀 줄어든 모습이 되겠습니다. 슬슬 좀 마무리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는 시장의 분석들도 있고 여러 이런 당국자들도 계속 시장을 진정시키려는 안심시키려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다라는 점이 종목들을 다시 한번 반등에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같은 경우에는 9.9% 올랐습니다. 이 대형 은행들이 힘을 모아서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다시 한번 돈을 좀 투입해준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심리를 많이 개선을 시켰습니다. 특히 이날은 대형 은행주들이 좀 더 상승 탄력이 좋게 나오게 되면서 은행주들에 대한 우려가 많이 씻겼습니다. 그 대신에 은행주가 최근에 흔들릴 때에도 찰스 슈왑이 최근 한 3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계속 올라갔던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찰스 슈왑만 좀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는 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밖에 성장주들 좀 먼저 볼 텐데요. 대형 IT 종목들 보겠습니다. 구글이 제일 좋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플랫폼스, 애플 이 정도 순서로 거의 다 적게 오른 게 지금 애플 정도만 1.8%고 나머지는 많게 4%대의 강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은행에 대한 파산 우려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변동성을 보였던 은행보다도 실제적으로 좀 견조한 그런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대형 IT에 대한 매력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반사이익을 상대적으로 얻었었던 이런 나스닥 종목들이 되겠는데요. 이제 우려까지 사라지니까 오히려 더 신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구글이 이 중에서는 가장 강했었는데요. 구글 안에 유튜브 있죠. 이제 유튜브가 가격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시장에서 유독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바로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좀 반등세를 강하게 보여주면서 이번 주 하락하기도 했었지만 하락은 조금 하락했고 오를 때는 아주 세게 오르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메모리, 메모리, 그리고 장비주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었는데요. 엔비디아가 5.4% 강한 반등을 좀 보여
보여줬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날은 소외되지 않고 4.5%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장비주 쪽에서는 이제 램 리서치가 가장 상승 탄력이 좋았는데요. 5.7% 올라가게 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가 추가적으로 또 상승세를 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IT 소프트웨어의 분위기도 아주 괜찮게 흘러갔었는데요. 우선은 스냅, 여기에 좀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스냅과 관련된 종목이 7.5% 올랐습니다.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틱톡 사용, 그러니까 틱톡이 중국의 대표적인 이런 동영상 플랫폼이 될 텐데 이제 이거를 좀 못 쓰는 방향 쪽으로 계속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경쟁사인 스냅이라든지 뭐 구글의 안에 있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반사수혜를 얻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이날 강하게 좀 상승세를 띄웠고요.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옆에 어도비가 있습니다. 편집하시는 분들은 저 회사 뭔지 다 아실 텐데요. 5.9% 강하게 호실적 덕분에 올라가게 됐고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단순히 어도비라는 소프트웨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소프트웨어 업체들한테도 다 좋았습니다. 세일스포스닷컴도 이날 2.4%, 인투이트가 2.9%, 조금 작은 쪽으로 내려가 보면은 이제 서비스 나우가 4.7%로 가장 좋은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시가총액이 작지만 그래도 시중에서 많이 걸어내는 것이 바로 태양광입니다. 또 하나의 성장주가 되겠는데요. 이날은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미중 갈등에 피해를 입는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요. 미중 갈등도 있었고 또 여기에다가 유럽에서 CRMA, 이 원자재법 초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그런 거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 중국과 약간은 선을 긋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었던 태양광 업체들은 다 하락을 했습니다. 솔라엣지 테크놀로지가 6.8, 진코솔라 4.7, 썬런이 3.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와보시면 이제 산업재 쪽 보겠는데요. 확실히 인프라에 대한 그런 우려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침체 우려가 줄면서 인프라 관련주들이 전반적인 반등세를 크고 작게 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개별적인 소식에 따라서도 올라가는데요. 방산 쪽에서는 레이시온이 미국 공군과 이 전투기 서비스 계약을 맺게 되면서 올라가고 보잉도 이날은 항공기 계약 체결이 나오는 동시에 그동안 멈춰 있었던 드림라이너 여객기에 대한 인도가 다시 한번 재개된다는 소식 속에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 외에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물류 쪽에서 페덱스가 되겠는데요. 호실적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따라서 수요 우려가 많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시사했다라는 점 긍정적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정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퍼스트 리퍼블릭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봅니다. 이번 주에 이 실리콘밸리 뱅크, 거기에 이어서 유럽의 크레디트 스위스, 퍼스트 리퍼블릭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시장의 중심이 됐었던 한 주가 되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이런 은행권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이 깨지기 전에 좀 힘을 모으는 분위기입니다. 서로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총 한 250억 달러 정도를 퍼스트 리퍼블릭이 다시 한번 재개될 수 있는 쪽으로 돈을 좀 구제해주는 방안을 지금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거의 뭐 결정이 됐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는데요. 여기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리스트들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이제 소식들 그리고 11개 은행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이렇게 큰 회사들도 있고 밑에서 좀 작은 회사, 뉴욕 멜론은행, 그리고 PNC뱅크, 그리고 트러스트 앤 US뱅크 이런 종목들까지 전반적으로 은행주가 좀 똘똘 뭉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퍼스트 리퍼블릭도 반등에 성공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은행들이 이제 성명을 통해서 이번 조치 자체가 이 미국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정말 그야말로 절벽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이런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가 다시 한번 살아나면서 9.9%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예, 다음은 어제 봤던 크레디트 스위스입니다. 이것도 유럽의 또 악재였었죠. 이제 은행 쪽에서 이런 대응에 나선 거를 그대로 받게 되면서 이제 올라갈 법도 한데 장중에는 긍정적이었지만 상승 탄력이 많이 줄면서 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 외에서는 약간은 이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거는 이제 스위스 중앙은행 쪽에서 500억 스위스 프랑,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면
70조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이쪽에 좀 대출을 받아서 이런 불안감을 좀 지우겠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소식으로 이제 오르긴 했지만 결국에 하락했던 거는 JP모건 체이스 쪽에서 대출을 받아도 유동성이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도 냈고 또 경쟁사인 UBS한테 이 크레디트 스위스가 인수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까지 내게 되면서 오히려 이러한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해 버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는 은행 소식뿐만이 아니라 뭐 회복이라든지 금리 인상, 뭐 미중 갈등 다양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위기의 지방은행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구제하기 위해 대형 금융사들이 먼저 약 25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는 등 구제에 나선다는 뉴스로 주가 지수들이 개장 초에 하락에서 벗어나 일제히 상승 반전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은행권 불안 공포가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 중앙은행 ECB는 예고대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 발표한 점이 개장 초 시장에는 다소 부담이었는데요. ECB 측은 통화정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인플레이션이 오랫동안 너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로존의 기준금리를 3.5%로 결정하면서 유로존의 금융 시스템에 필요할 경우 유동성 지원을 제공하고 통화정책의 원활한 전달을 위한 완벽한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가 틱톡의 중국 창업자들이 보유한 지분을 매각하라고 요구하면서 불응할 때에는 미국에서 틱톡 사용을 완전히 금지할 수 있다고 압박하는 최후 통첩을 했다는 뉴스가 양국 간의 긴장감 고조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재무부 산하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틱톡 측에 전달했다면서 그간 야당으로부터 틱톡 관련 안보 위협에 강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아온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조치로 정책에 주요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제 은행권 문제가 어느 정도는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런 흐름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현재 은행권에 대한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발언이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넷 옐런 재무장관이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으로 인한 시장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은행 시스템이 여전히 매우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미국 상원금융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이번 SVB 관련 정부의 조치가 결정적이고 강력하다면서 이번 주의 조치는 우리의 금융 시스템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예금자들의 저축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우리의 확고한 약속을 보여준다면서 이 은행이 폐쇄된 데에 대해 무엇이 이 문제를 일으켰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 연방예금보험공사인 FDIC는 지난 12일 SVB 파산으로 줄도산 우려가 확산되자 은행 시스템 전반의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고 이에 따르면 이들은 사태 대응을 위해 예금자들의 예금을 전액 보장했으며 연준은 예금 보호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펀딩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옐런 장관은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구제금융 가능성에 대해선 단호하게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있는 실리콘밸리 은행은 은행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 속에 예금자들의 예금 인출이 잇따르면서 일주도 못돼 파산했으며 이어 시그니처 은행 역시 파산했는데요. 규제당국은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예금을 보유한 사람들도 포함해 모든 예금자들이 연방예금보험의 보호를 받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당국에서도 시장을 안심시키려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은행 파산 그리고 구제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설문을 한번 돌렸다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 미국인 84%가 은행의 무책임한 경영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세자의 세금이 투입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여론조사기관인 입소스와 함께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치적 상황과는 상관없이 납세자들의 대부분은 부실한 경영으로 은행이 파산했을 때 세금이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면서 부실은행에 대한 정부의 구제금융을 찬성하는 이들은 49%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공화당원은 40%, 민주당원이 55%를 차지했으며 은행의 안전성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68%가 자신의 거래은행을 상당히 신뢰한다고 답했고 68%는 은행에 최소한의 확신을 갖고 있으며 77%는 주주와 임원들은 은행이 파산 전 거둔 이익금을 예금자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공화당 성향을 보인 이들이 구제금융을 찬성하는 비율은 10년 전에 비해 다소 늘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인 지난 2012년 동일한 조사에서 공화당 성향의 20%가 구제금융을 찬성했으며 당시에도 민주당 당원의 53%는 구제금융을 찬성하면서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보인 바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은행권 얘기를 뒤로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의 바이두 쪽에서 다시 한번 자사의 AI와 관련된 발언을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중국의 검색 엔진인 바이두가 인공지능 챗봇인 어니봇을 공개하면서 오늘 3.8%가 상승한 138달러 16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리엔홍 바이두의 CEO는 출시 기념 기자회견에서 문학 창작과 생업문서 작성, 수리 추산, 중국어 이해, 다중모드 등 5개 영역으로 나눠 어니봇의 성능을 소개하면서 어니봇의 언어 모델은 중국어라며 어니봇은 중국어와 중국 문화권에서 가장 발전된 자연어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평하며 약 650개의 업체들이 어니 생태계에 합류할 것이며 중국 관영 매체 등 이미 다수의 업체가 어니봇 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AI가 답할지가 관심사였지만 이 점이 다뤄지지 않았던 것과 미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이 혁신적인 기술을 보여주지 못한 점이 오늘 투자자들에게는 다소 실망감으로 다가왔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내일 예정되어 있는 경제지표와 실적 발표 기업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마지막으로 내일은 미시간 대학의 3월 소비자 태도 지수 예비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소폭 상승한 67.2이며 이어 컨퍼런스 보드의 2월 경기 선행지수, 연방준비제도의 2월 산업생산이 발표되고 발라드 파워, 알곤 퀸 파워 앤 유틸리티스, 워터드롭 잉크, 샤오펑 ADR, 그리고 기가 클라우드 테크놀로지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유럽도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ECB가 50bp를 올리게 되면서 빅스텝을 단행을 했는데요. 근데 시장에서 받아들이기로는 우선 예상권 내에서 움직였던 것이고 또 6회 연속으로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 시대는 종료가 되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장중 내내 변동성은 보였지만 계속 플러스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나눠서 보게 되면은 이제 독일이 거의 이제 15,000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가장 상승 탄력이 좋았는데요. 2% 올라갔고요. 다시 한번 7,000선 회복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0.8% 이제 소폭 올라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올라간 정도 수준이 되겠고요. 이날 7,410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상품 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유가가 1% 정도 반등에 좀 성공했습니다. 은행주에 대한 그런 우려도 줄어들었고 또 위험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약간 달러가 약세가 된 것도 상승 요인이었고요. 그리고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만나가지고 뭐 에너지와 관련된 회동을 했다고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시장의 균형을 위해서 좀 만난 게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는 모습들도 원유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70달러 회복까지는 아니고 68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약세,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반영되면서 구리값이 0.3% 정도 반등 나왔고요. 이날은 안전자산이 약간 매력이 떨어지죠. 0.4% 하락,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은 8.5% 올라갔고요. 2년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유럽에서 50bp 올렸다는 거에 지금 연준도 이제 기존 방식대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이날 19bp 단기물은 올라가게 되면서 다시 한번 국채금리 수익률은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